네, 오늘 공부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종강이네요. 음, 부족한 게 많지만은 오늘과 다음 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마무리 공부를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뇌줄 계획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 마무리하고 간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 또 아세틸콜린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것을 만드는 데가 여기다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중뇌수도관 회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중뇌수도관 회백질은 중뇌는 이걸 보시면은 이 척수에서 쭉 올라와고 여기를 연수라고 하고 메듈라 이게 쏙 튀어나온 데를 교내 또는 뇌교라고 하고 여기를 중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줄기 전체를 3등분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중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도관이라는 것은 원래 척수가 신경관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렇게 관이 있죠. 관이 있는데 뇌줄기의 관은 중심관인데 중심관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소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수도관, 중뇌, 수도관, 주위회백질, 중뇌, 수도관, 주위가 빠졌네요. 주위회백질.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수도관이니까 어, 수도관 중앙, 그 구멍이 뚫린 그 중앙,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밑으로 쭉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회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백질하고 달리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정보 처리를 하거나 또는 뇌줄기에서는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핵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앙에서, 여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그 물질이 뭐냐 하면은 엔케팔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통각 신호, 통증 신호는 사방에서 와고 여기서 모여요. pH가 중내 수도관 주위 회백질이에요. 페리 아쿠아닥트 그레이. 여기에 다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통증을 조절을 해요. 우리 온몸의 통증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다치면은 아픈 줄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막 피가 철철 나고 이렇게 찢어져 있어. 그러면은 엄청 놀래고 통증을 갑자기 느끼고 그렇게 되죠. 여기서 그걸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조절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세포들이 회색질, 이 세포들이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물질은 동일해요. DNA를 전사해가지고 RNA가 그 전사된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게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 효소, 호르몬, 뭐 신경 전달 물질, 무슨 여러 가지 물질로 이름을 붙이지만은 동일한 거예요. 이 세포들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세포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만든다. 이번 시간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엔케팔린이라는 것을 만들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측수로 쭉 내려가서 작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 통증이 생기죠.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주로 세포가 손상되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손상이 생기면 거기서 통증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만일에 팔에서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통증이 생기면 뭐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100%그 지역 어딘가에서 세포가 손상된 거예요. 그 손상된 거를 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게 바로 통증이에요. 음, 뇌가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척수가 먼저 알아차리겠죠. 이 척수와 뇌가 그것을 감지했을 때 그걸 통증이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느 부분의 세포가 손상이 됐는데도 뇌가 해석을 안 하면은 이거 통증이다 해석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것을 수리를 못 해요. 그냥 찢어진 상태로 가만두는 거예요. 그 큰일이죠.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은 뇌에서 여기 있는 뇌 각 영역에서 그것을 감지해서 처리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신호가 척수로 쫙 내려가고 신호가 척수에 후각 기억나십니까? 척수는 어떻게 생겼죠? 나비처럼 생겼잖아요. 나비처럼 생겼고 전각, 후각, 그다음에 측각, 여기 후각에서 감각 신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각인가 후각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하나는 또 운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 이 물질, 여기서 만든 물질이 그리 쫙 신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진통제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서 진통 효과를 기대하는데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통제가 엔케팔린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 신호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호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 큰 상처를 입거나 급격한 통증 때문에 막 통증이 일어나면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생존의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급격하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일시적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뇌수도관 주위 회백질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게 잘 작동하면은 우리가 통증을 의식으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아파하고 만성 통증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아파도 이렇게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식하고 우리 생각과 이 통증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통증이거든요. 일단 통증만 없어도 어떻게 뭐 치료를 하거나 하거나 견딜 수가 있는데 통증이 극심해지고 이게 오래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암세포가 신경을 장악해버리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럴 때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뇌수도관 주위 회백질 세포들이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이런 작용을 잘 하겠죠. 그러면 어느 때에 이게 제 역할을 못하냐 하면은 첫 번째 만성 통증이 일어나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금방 소진이 되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통증이 일어나면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마약성 진통제를 자주 맞으면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은 필요할 때는 맞아야 되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맞으면은 여기가 작동을 못하게 돼요.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작동을 잘 못해. 희한하죠?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이 암 환자의 마음 자세가, 자, 잘 될 거야, 잘 나을 거야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져도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들도 엔케팔린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초신경에서 면역세포들이 인기팔리는 못 만들 때,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가 너무 숫자가 적어져도 문제 같아요. 자, 어,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뇌줄기에 있는 모든 핵들을 다 살펴보는 것인데 놀랍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든다. 그 다음에 망상체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줄기 전체, 여기가 연수, 여기가 중뇌, 아니, 교내, 여기 중뇌죠. 뇌줄기 전체 가운데에 있는 이것을 무슨 핵이라고 해요? 솔기핵이라고 하죠. 솔기핵 주변을 감싸고 쫙 뻗어 있는데 어디까지 뻗어 있냐 하면은 이 위에, 뇌줄기 위에 있는 것이 시상인데 시상까지 뻗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어떤 올라오는 신호, 다시 말해서 몸 전체에 발생하는 감각 신호가 척수를 타고 쭉 올라오죠. 목 타고 올라와서 뇌줄기에서 그러니까 다 그 뇌줄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몸 전체의 신호, 얼굴 전체의 신호, 목 전체의 신호가 뇌줄기를 통과하는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것을 조절해줘. 어떤 걸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막고 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망상체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 평상시에 억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왜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되느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못 이어가는 이유가 이 망상체가 그 억압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키울 때 억압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들을 이렇게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뭘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자. 뭔가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환자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억압이 안 되고 모든 신호가 뇌에 잘 돌아가게 돼요. 망상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게 그냥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전부 세포체들이. 다른 핵들은 세포체들이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여기저기 뭉쳐 있는데 망상체는 이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런데 뇌줄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상까지 올라가 있다. 여기까지 음, 모든 감각 신호를 필터링한다, 조절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도표로 그리면 이래요. 자, 3차 신경, 후각, 미각, 시상, 하부, 감각, 그 기저의 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각, 청각,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 신호가 이리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구조적으로 올라와서 목을 넘어서 뇌줄기에서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것을 다 조절한다. 그런데 시상까지 올라가 있다. 그것을 망상체라고 한다. 망상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면은 영어로까지 reticular formation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은 뇌 줄기 안에 뇌 십이신경의 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핵이 있다는 거. 또 생존과 관련돼서 혈압이라든가 혈액 성분이라든가 또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어, 의문의 고립노예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우리의 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런 핵들이 물론 이제 뇌 십이신경은 관리를 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척수 쪽. 척수는 뭐예요? 척수는 몸 전체 몸통, 팔, 다리, 그다음에 오장육부까지.
그게 관련된 모든 신호를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뇌줄기인데, 뇌줄기의 위에,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이것을 간뇌라고 해요. 사이간.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이것을 대뇌라고 하니까, 뇌줄기와 대뇌 사이에 있는 뇌를 간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걸, 이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간뇌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아니, 우선 그거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간뇌의 핵심, 구조물, 핵심 구조를 살펴보기를. 그런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내주기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감각이 다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 다 만들어서 일이 다 보내. 여기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 이 작용,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작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기억이에요. 감정, 기억.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잘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사업도 잘할 수 있어. 생각을 잘하면 공부도 잘해. 생각을 잘하면 연애도 잘해. 근데 만일에 생각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모자라. 생각이 모자라면은 인간관계도 맨날 티격태격. 뭐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 공부는 맨날 못 따라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예측하는 존재거든요. 미래를 늘 예측하거든요, 뇌가. 근데 예측을 잘 못해. 잘못된 예측을 해. 잘못된 판단을 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삶은 생각이다. 근데 이 생각이란 게 뭐냐? 도대체 생각이란 게 뭐냐? 생각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것은 이제 유식한 말로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대부터 2000년 전부터 이 의식이 뭔가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왔어요. 의식이 뭔지.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전오식, 후상식, 아니비서 신의,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하고, 의식, 그다음에 어, 말라식, 아뢰아식, 무의식까지. 그러니까 뭐 2000년 동안도 벌써 의식과 무의식의 이 구별을 해왔던 거죠. 동양의학에서는 혼신의 백지라고 해갖고 의식과 그 의식보다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을 오장육부와 연결해서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은 고대부터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니까 지금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지금쯤 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뇌과학에서 아직도 의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못해. 의식을 모르는데 무의식을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의식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최근에 그 의식에 대한 연구, 이게 의식에 대한 연구는 결국 뇌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의식에 일어나는 작용. 그런데 어, 결국은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게 생각이다. 의식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냥 생각.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럼 이 생각이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 생각의 구성 요소가 뭐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기억이에요. 감정이 도대체 뭘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억이라는 게. 아니,
지나간 과거인데 현재에 남아있어. 과거가 현재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뭐지?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려낼 수가 있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 내가 눈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볼 수.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 감정과 기억이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감정과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자란 생각으로 맨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감정과 기억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간뇌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간뇌에서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지고 모든 신호가 다 올라와서 그것이 뒤섞여가지고 그게 대뇌 피질로 가서 대뇌 피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온몸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이 올라와서 그것이 감정과 기억이 합쳐진 상태에서 대뇌 피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뇌 피질은 뭐 대뇌에서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척수와 뇌줄기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척수와 뇌줄기는 간뇌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럼 척수와 뇌줄기와 간뇌는 무엇을 위해서? 대뇌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생각을 잘 못한다. 판단을 잘 못해. 인간관계가 어려워. 그럼 맨날 막 화가 나, 행복하지 않아. 전부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이잖아요. 100%.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얘네는 잘못한 게 없어. 얘는 여기서 올라온 걸 그대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디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거는 또 왜 어디서 문제가 돼요? 척수와 모든 신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울증을 치료해야 돼. 그럼 우울증이란 게 이 안에 있는 어떤 세포의 문제야. 여기서 올려보내는 어떤 신호를 얘가 잘못 해석하는 거야. 또는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 이 안에 있는 세포를 치료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모든 문제는 사실 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의 모든 문제는 척수와 뇌줄기를 통해서 치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척수에서 하는 일, 척수는 경추, 흉추, 요추, 척추, 미추가 있는데 신경이 7개, 12개, 5개, 5개, 1개 이렇게 있다. 이 모든 신경, 그 안에는 핵이 있으니까 그 신경 핵에서 뭘 관리하냐면은 목, 머리 이쪽, 그 다음에 어깨, 얼굴, 어깨, 그 다음에 몸통, 그 팔, 다리, 경추에서 팔, 요추에서 다리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 척수에서 관리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오장육부도 결국 전부 척수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고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뭐, 무릎이 아파. 그러면 무릎 어디? 4번, 5번. 이렇게. 요추 4번, 5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 위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 8, 9번. 이런 식으로 치료할 때 치료 지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알아야 될 것이 상경, 중경, 하경, 승상, 신경절, 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수양생할 때 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목은 폐와 물론 여기는 미주신경도 있지만은 미주신경이 어디 갔지?
예, 뇌시비신경이구나. 미주신경도 있지만은 폐와 심장을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뇌시비신경은 몸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얼굴과 목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 신호인데, 감각과 또 여기도, 이것도 장부, 눈도 장부, 코도, 입도, 귀도 다 장부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몸 전체에 비해서 크기는 얼마 안 되지만은 여기가 엄청 뭐든지 하나 고장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눈을 못 본다, 냄새를 못 맡는다, 입에 문제가 생긴다, 못 먹는다, 못 듣는다. 이게 전부 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걸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12개의 신경이 있고 그 신경핵이 네 줄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물론 후신경은 워낙 급한 거기 때문에 대뇌로 바로 가버리죠. 시신경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하지만은 후신경과 시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신경은 전부 다 뇌줄기에서 처리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게 이거 외에도 뇌줄기 속에는 고립노획과 의문핵이 있다. 이것은 고립노획은 감각이고 의문핵은 운동인데 뇌줄기 하단부 양옆에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안면신경, 서린신경, 미주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잘 기억하시죠? 교감신경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일을 잠을 안 자고 시키면 어떻게 돼요? 뻗어보시죠. 고장나요? 마찬가지로 모든 장기는 일을 시킬 때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휴식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 그게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이 망가지면은 일을 안 하는 건 다음에 또 해도 되죠. 근데 미주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중요한데 어쨌든 고립노획과 의문해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얼굴 전체를 관리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안면신경은 각샘을 관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린신경, 안쪽과 목 안쪽을 관리하는데 특히 서린신경이 여기서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죠? 혈관, 또 대동맥 두 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까먹었어요. 경동맥 소체. 금방 또 생각이 났어요. 경동맥 소체에서 혈압과 혈액 성분을 감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올라가는 혈액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으면은 뇌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또 호흡도 관리. 근데 미주신경은 또 여기서 오장육부 전체를 관리.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고립내과 의문맥인데 고장나면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솔기에게서 세리토닌을 만든다.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은 세리토닌이 밤에 변해서 멜라토닌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청반액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드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은 도파민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흑질과 복척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만드는데 도파민이 없으면은 우리 몸이 안 움직여요. 각간핵과 전뇌 기저핵에서 아세틸콜린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찾아보면 돼요. 나중에 잊어먹어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로토닌 따라서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예, 아세틸콜린.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은 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가 기본이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다른 게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꼬리에 걸려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다른 지식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들고,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도 같이 만들죠.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같은 건데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뭐 흥분이 아주 과하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이 돼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없으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돼. 이 치매하고 아주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뇌줄기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이것이 간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신비한 영역, 그 간뇌로 올라가서 거기서 감정과 기억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로 그냥 간단히 감정과 기억 그랬지만 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 인간의 의식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모든 것. 근데 이것을 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이건 뭐 저는 이것을 지식으로 외워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뇌줄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울증, 자폐, 치매, 뭐 사람이 또 막 폭식증, 뭐 그런 정신적인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속에 있는 세포들이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물질을 잘 만들면 이 세포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거꾸로 치료는 항상 척수에서 뇌줄기. 그러니까 척수는 뇌줄기를 위해서 치료하고 뇌줄기는 간뇌를 위해서 치료하고 간뇌는 대뇌를 위해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중뇌수도관 회색질, 주의가 빠졌어요. 주의, 회색질, 그다음에 망상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의식과 연관이 있어. 의식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삶은 생각이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삶은 의식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한다. 의식이 좋다. 의식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 좀 뭐 불행해도 괜찮지 뭐 불행하다가 또 행복하다가 그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병을 앓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중병을 앓을 때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치료하는 판단력이 잘못돼요. 엉뚱한 치료를 하게 돼요. 음, 그러면은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뭐 옆에서 막 도와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의식이 반드시 나아야지. 반드시 회복해야지.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라고 세포에게, 각 세포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아프니까 괜찮은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어, 막 신경 써주고 돌 빠주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렇다든가 또는 그냥 이 정도에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식이 작동하면 절대 안 나아요. 절대 안 나아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이 생각,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 왜 이렇게 삐뚤어져서 그게 아니다는 얘기.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이란 거예요. 그렇다면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뇌줄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떤 필요한 물질을 잘못 만들거나 아니면 이 속에서 있는 세포들이 그 의식 작용을 하는 그 세포들이 크거나 작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폐나 뭐 자폐도 그래요. 편도체가 엄청 커져 있어요. 편도체. 그다음에 뭐 치매, 어 해마가 막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상 안에 있는 조그만 핵이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은
바보가 돼요. 또는 식물인간이 되고, 이래 의식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 현상도 전부 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걸 치료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려서 되겠어요? 훈련시킨다고 되겠어요? 이런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막,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막 두들겨 패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야구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야구 몽둥이를. 세상에. 그리고 또 두드려 맞는 게 일이야. 괜히 그냥 1번부터 나와.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포 문제고 하나는 환경 문제다. 왜 세포 문제냐? 유전자가 발현돼서 생명물질을 만드는데 이 생명물질이 잘못 만들어지면은 신경회로가 작동 안 하죠. 그래서 신경회로가 작동 안 하면 또 그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포가 자기 세포의 일을 제대로 다 해주면은 인간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아픈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을 불쌍하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딘가에 어떤 세포들이 문제가 생겨 있다. 또 하나는 그럼 이 세포들이 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또는 작동을 안 하느냐 그것은 전부 환경에 달려 있어.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좋은데 살아야 돼. 환경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살면 뭔가 포근하고 사람들도 막 늘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고 그래. 근데 어떤 동네 가면은 막 웬만하면 막 싸움 걸려 그러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서로 뺏어가려 그러고 그런 동네 살아요. 그런 환경. 특히나 맨날 시끄럽고 밤에도 불이 안 꺼지고 하는 도시보다는 밤만 되면 깜깜해지는 이런 숲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농담이 아닙니다. 숲에 사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들어서 좀 조용한 삶을 사실 때는 반드시 숲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숲을 하나씩 사놓으세요. 숲은 되게 싸요. 도시는 엄청 비싸잖아요. 한 평당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러잖아요. 숲은 뭐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 환경 때문에 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환경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도 세포가 망가지기도 하지만은 환경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환경 중에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환경, 내가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나는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씻고 이제 있다고 이제 옷 갈아입고 딱 가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휴, 내일 눈 안 뜨셨으면 좋겠네. 내일 일어나서 또 막 뭐 힘든 일을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자면서 내일 아침에 8시에 일어나면 뭐가 있지? 9시에 뭐 해야 되지? 10시에 뭐 해야 되지? 신난다. 빨리 잠들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이에요. 잠잘 때마다 생각을 탁 주고, 차 오늘 수고했어. 내일 또 신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일 정말 막 기대가 되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시간 아까운데 자면서 막 힘들어. 아유, 너무 힘들어. 내일 또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음,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불행해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집니다. 환경이 세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정신적인 질환에 있어 현대과학에서는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주로 약이죠, 약.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그런 물질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어떤 세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증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고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치료의 가장 근본 원리는 세포다. 음, 뇌줄기에 있는 세포, 간뇌에 있는 세포, 대뇌에 있는 세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제공하는 척수, 이 세포들을 전부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특히 중추신경계의 세포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느냐? 정기적인 방법밖에 없다. 왜? 수술로 안 돼요. 수술로 뭐 잘라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약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먹는 약이 척수와 뇌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유전자의 문제일 때는 복합 전염물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게 장내세균이 소장이에요. 야, 뇌에서 필요한, 이거 제가 빠뜨렸어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큰 차이가 있어요. 세로토닌은 뭐냐 하면은 소소한 기쁨, 소소한 기쁨을 느낄 때 잔잔한 기쁨, 안정적이고 평안한 기쁨, 만족, 이럴 때 세로토닌이 나와요. 거꾸로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도파민은 뭐예요? 흥분, 쾌락,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세로토닌은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파민은 뭔가 결핍이 있어. 그래서 그걸 쟁취해야 돼. 그래야 만족이 돼. 도파민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끌어당겨서 내가 느끼는 쾌락과 기쁨이에요. 놀랍게도 도파민은 중독을 일으켜요. 중독. 근데 세로토닌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진짜 기쁨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요. 세로토닌이 나중에 DMT를 만들어요. DMT라고 하는 것은 시상 하부에서 너무나 큰 기쁨이 일어날 때 펑 터지듯이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마약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을 줘요. 나중에 세로토닌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면 뭘 만드냐 하면은 어, 엔돌핀을 만들어요. 엔돌핀 기억하십니까? 엔돌핀. 처음에 엔돌핀 이상구 박사님 그거 못하고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엔돌핀이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뭔가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막 약적인 그거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잔한 기쁨, 만족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진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기쁨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건 중독성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깨어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고 도파민이 만드는 기쁨은 이거는 엄청난 쾌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결핍에 의해서 얻어지는 쾌감이에요. 부족한 것, 뭔가를 채우려고. 근데 이것은 늘 결핍을 끌어당겨요. 늘 마치 이런 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물 좀 마시려고 갔는데 여인이 와갖고 여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자네가 지금 남편이 다섯째지. 그런데 만족이 없잖아. 안 되잖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도파민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계속해서 끝없이 갈증만 일으켜요. 근데 세로토닌은 엄청난 깊은 기쁨을 다음 시간에 할 말이 없어지냐 이거 다 얘기하면은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거 얘기하다 그랬구나. 장내세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로토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세로토닌의 90%가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뇌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장에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또는 장내세균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걸 못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로토닌에 문제가 생겨요. 아세틸콜린도 마찬가지. 주의 집중 기억. 이게 전부 다 장의 문제. 장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생명물질을 만들 때는 기본 재료가 아미노산이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 잘 먹어야 되고, 특히 신경과 관련해서는 아연, 칼슘,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저염식이란 말이 없어지고 있죠. 전에는 저염식 굉장히 지금은 저염식 아무도 안 합니다. 소금 모자라면 큰일 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금이 칼슘, 음? 나트륨이죠. 소금이 이제 소금과 칼슘, 아연 이 세 가지가 신경을 튼튼하게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음, 이제 우리 뇌줄기를 마무리한 거예요. 뇌줄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나머지 진짜 중요한 뇌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깥에는 여기 모상근막,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척두근 근육, 아, 전두근, 척두근, 후두근 근육이라고 하죠. 그 다음 그 속에는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그 밑에 대뇌 피질이 있는데, 물론 대뇌 피질과 이 사이에 막이 세 개가 있죠. 경막, 지주막, 연막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있는데, 대뇌 피질은 그냥, 예를 들면은 전지, 신문지 이렇게 쫙 피는 그게 전지라고 하잖아요. 전지, 그것을 이렇게 막, 구겨 넣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고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요. 두께가 2mm 내지 5mm. 이게 구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겨 넣었으니까 종이니까 이 종이 속에는 세포가 아니고 죽삭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신문지 전지 하나를 구겨 넣으니까 되게 얇아요. 그럼 이 얇은 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는 축삭이 있는 거예요. 얘네 피질이 아니고 그걸 연결하는 거, 또 피질 세포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피질은 얇다. 2mm에서 5mm 사이다. 아니, 거꾸로 하고 있네. 꽤 거꾸로 하죠, 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DNA 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신경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커넥텀이라고 해요. 커넥텀. 그래서 어느 세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작용을 하는가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연구가 돼갖고 드디어 AI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AI. AI는 100% 뇌가 하는 작용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 흉내를 다 냈을까요? 다 못 냈어요. 한 10분의 1도 못 냈어요. 그런데도 지금 AI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는 피질이고 안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얘네가 그렇고. 그 다음에 척수 뇌줄기 손에는 이제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죠. 척수가 있고, 척수 이 뼈 속에 있죠. 그 다음에 뇌줄기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게 손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것이 간뇌와 변형계예요. 간뇌는 사이간. 아, 저는 간뇌와 변형계를 합해서 쏙뇌라고 불러요. 저 혼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쏙뇌라고 안 불러요. 책에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속 깊은 생각이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속 깊은 생각. 그래서 제가 속뇌라는 말을 좋아해요. 간뇌와 변형계를 합해서 속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뇌와 지난번에 봤던 조가비핵 기억나십니까? 조가비핵. 옆에 이렇게 조가비처럼 생긴 거. 그것을 대뇌, 대뇌와 기저핵이라고 해요. 이 대뇌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간뇌와 변형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대뇌 피질이 있고, 이 속에 뭐가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있는데, 뭐, 순서대로 봐야 돼요. 순서대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밑에 이게, 여기 뭐가 있겠어요? 이 제일 속에 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뇌가 됐잖아요. 관이. 그래가지고 그 관이 탁 막혔죠. 한없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탁 막혔어요. 막혀서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맨 끝에서 막힌 지점이 바로 뇌실이에요. 뇌실. 뇌실이 있다. 아, 그 다음에 뇌실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동그랗게 있는 이것이 시상이에요. 시상.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뇌실이 있다. 시상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소세지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해마라고 해요. 해마. 해마 앞에 여기 별도로 하나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편도체예요. 편도체.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대상회라고 해요. 이거 외에도 뭐 핵들이 많아요. 복잡한데 그걸 다 한꺼번에 외우려 그러면은 안 들어가요. 제가 해보니까 막 엄청 헷갈려요.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구조와 기능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나머지는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왜? 이 다섯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간뇌에 속하는데 이것이 의식을 만든다. 어, 의식을 만든다. 내 감정과 내 기억이 전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생각이 만들어진다.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을 잘해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앞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우리는 행복하고 신나고 재미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 답은 생각을 잘해야 돼. 그 생각을 잘하려면은 얘네들이 튼튼해야 돼. 이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얘기예요. 이 속에 이게 있어요. 이 속에. 이 속에 있는 다섯 가지 뇌실, 시상, 해마, 편도체, 대상외. 이것이 튼튼해야 돼. 자, 뇌실부터 한번 볼게요. 뇌실은, 자, 처음에 뇌가 이제, 관으로, 신경관으로 쭉 성장할 때에 초기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탁 막혀가지고 막혔는데도 계속 세포는 증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이 뇌실을 측뇌실, 측, 좌측, 우측이니까 측뇌실. 그 다음에 이 측뇌실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제3뇌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제3뇌실.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내려와갖고 소뇌와 연결되는 그 지점을 제4뇌실. 뇌실은 네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양쪽에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양쪽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게 측뇌실. 그 측뇌실이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제3뇌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를 제4뇌실. 뇌실 속에 뭐가 있어요? 신경관이었잖아요. 뇌실 속에 뭐가 있냐면은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뇌척수액이라고 해요. 뇌척수액인데, 또 놀랍게도 뇌실 속에는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막 있어. 모세혈관 덩어리. 그래서 이 속에는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계속 배양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가운데에 네 개의 뇌실이 있는데 그 뇌실에서 세포가 배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배양이 된다, 안 된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배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배양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젊은 시절에는 그게 잘 배양이 돼요. 특히 24살 이전까지는 계속 뇌가 성장하거든요. 뇌가 성장하려면 줄기세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원본 줄기세포가 계속 배양이 돼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50세 이상부터는 배양이 안 된다. 요 근래에는 야, 이 밑에서 내 신경줄기세포가 막 발견되는 거 보니까 50 넘어서도 배양이 되는 것 같다. 우리 이제 원리로 본다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이 속에서 세포가 계속 배양되는데 그게 원본 세포,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한데 뇌실에서 줄기세포가 잘 배양이 되면은 혹시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세포가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을 대체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뇌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이 안에 있는 뇌실에서 이 빨간 것 이것이 어, 모세혈관이에요. 측내시니까 좌측 축내실 있고 중앙에 있는 제3내실, 여기에 있는 제4내실이죠. 여기도 전부 다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럼 모세혈관은 뭐예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죠. 심장과 뇌가 같이 여기서 세포를 배양하는 데가 뇌실이다. 그 세포 배양된 그것이 세포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뇌척수액이라고 하고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돌아요. 뇌 전체와 척수까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중심관, 이게 척수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죠? 안에 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 돌아요. 뇌 척수액이 잘 도는 게 엄청 중요하죠. 왜? 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노폐물이 생길 수도 있고 세포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전부 청소를 해요. 언제 청소해요? 뇌가 밤에 잘 때. 밤에. 그래서 잠자는 거 엄청 중요해요. 밤에 잘 때 얘가 다 청소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쌩쌩한 거예요. 만일에 얘가 어딘가에 맥혔어. 어딘가에 맥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뇌 무게가 1.4kg밖에 안 돼. 1.4kg예요. 그게 무거운 편이죠. 1.4kg인데 이게 뇌측 수액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g밖에 안 나가요. 손으로 들면은 뇌측 수액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근데 뇌척수액이 순환이 안 되고 어딘가에 막히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양생 할 때에 머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뇌척수액이 어딘가에 막힌 거예요. 막힌 거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뚫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비인두린프감망. 자, 어쨌든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순환하는데 여기서 뇌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뇌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는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제가 볼 때 몇 개 안 되는 논문이에요. 이게 뇌실이에요, 뇌실. 뇌실 속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주로 이 해마, 아까 봤던 해마, 그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여기서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뇌나 척수는 신경이 손상되면은 다시 안 생기잖아요. 유일하게 생길 수 있는 방식이 여기서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물론, 어, 카셉신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이것을 자극해서 뇌 신경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져야 활성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실이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뇌치료에 있어서 뇌실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뇌실 활성화 어떻게 시켜야 돼요? 뇌측수액 순환이 기본이고, 예. 우리 뇌실 활성화하는 거 배우셨죠? 실습할 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상에 대해서. 시상이 엄청 중요해요.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거 회로를 구성해요. 회로. 회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복잡하게 연결되고 안에서 뭔가가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회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회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슨 뭐 그물망 같아. 우리가 도무지 공부하기 어려워.
그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뇌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양으로 있으면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시상이에요. 이게 시상인데, 시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것을 바깥에서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조갑이 핵이에요. 이 시상을 바깥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조갑이 핵인데, 이것은 대뇌하고 연관이 있어요. 시상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시상 주변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꼬리핵이라고 해요. 꼬리핵이라고. 우선 꼬리핵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 예. 꼬리핵도 뭐, 꼬리핵도 시상하고 큰 연관 없는데, 어쨌든 뇌실과 꼬리핵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몇 개 더 있어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뇌실이 있고, 그 사이에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신호를 각 뇌가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모든 신호와,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들로 인해서 뭐가 쫙 올라오면 여기 시상에서 대뇌로 쫙 뿌려준다. 이 뿌려주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 이 과정에서 뭐가 하나만 잘못되면은 바로 정신적인 질환이 와요. 시상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해마. 이게 해마예요. 이게 진짜 해마. 바다에 사는 해마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해마예요. 히포캠퍼스. 그런데 이 해마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거예요. 이것이 해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뇌실이 있고 시상이 있고 시상을 둘러싸고 있는 꼬리핵이 있고 꼬리핵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밑에 있는 이것이 해마예요. 해마예요. 그런데 해마는 항상 편도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관리해. 편도체는 감정을 관리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포, 두려움을 관리해. 감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어쨌든 해마와 편도체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선 편도체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분계선조라고 해요. 예, 편도체는 분계선조와 같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해마는 이 해마의 안쪽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해마인데 이 해마의 안쪽이 이런 모양. 뭐처럼 생겼어요? 이빨처럼 생겼죠. 그래서 치상회라고 해요. 회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들이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을 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마는 자 편도체가 분계선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해마는 뇌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궁. 그러니까 이게 자 편도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또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는 여기 뭔가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통로라는 것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편도체는 분계선조로 연결되어 있고 히포캠퍼스 예, 히포캠퍼스 해마는 뇌궁으로 연결되어 있다. 궁은 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활. 그것만 우선 기억하세요. 뇌궁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어쨌든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은 이렇게 구분하면 쉬운데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다시 보면은 자, 이 안에 뇌실이 있고 이 모양이 뇌실의 모양이죠. 뇌실 뒤에 꼬리처럼 이렇게 돼 이건 뇌실이에요. 양쪽에 같이 두 개 있죠. 그 뇌실 가운데에 시상이 있고 시상을 둘러싸고 편도체와 분계선조, 그 다음에 해마와 뇌궁이 있다. 그 다음에 꼬리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뇌하고 연관된 거니까 대뇌니까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상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얘가 전두엽하고 대상회를 거쳐서 소통을 해요. 대상회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뇌실이 있겠죠. 뇌실이 있고 편도체니까 편도체가 분계선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해마가 뇌궁이랑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뇌실은 지금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안에 시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또 이 뇌량이라고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뇌량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바깥에 이걸 대상휘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뇌 피질의 일부로 보면 돼요. 대뇌 피질의 일부인데 대뇌 피질이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잖아요. 뇌가 좌뇌우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 있어요. 이 접혀 들어가 있는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이 대상회. 대상회인데 여기를 전대상회, 후대상, 전대상회가 중요해요.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전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의 문제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근본적인 문제다. 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놀라운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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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